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윤대엽입니다. 대전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대전 동구 선거구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신중히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교 1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교 2번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창현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첫 번째 공통 질문과 공약 검증 토론, 두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동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들은 화면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철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큰일 하겠습니다.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장철민입니다. 지난 4년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구 구민들께서 많은 기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역세권 개발, 도심융합 특구, 대전의료원, 그 전에 잊지 못했던 동구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동구가 예전에는 활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너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동구는 무조건 잘 될 곳, 앞으로 더욱 성장할 곳,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세계의 중심이 될 곳으로 우리 동구민들이, 대전 시민들께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넘어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도시재생, 공공기관 이전, 도심융합 특구, 지금 이제 시작된 일들입니다. 꿈이었다면 실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 한 번 더 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 장철민이 재선을 통해서 희망에 머물렀던, 기대에 머물렀던 바뀐 분위기를 실현되는 내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구가 대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 많은 사랑,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입니다. 이어서 윤창현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지금 동구 경제, 제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면 정말 안 좋습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기초체력 저하에다가 면역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5개 구 다 통틀어서 우리 동구가 참 안타깝게도 지역 총소득이 5번째입니다. 꼴찌입니다. 전체 인구 대전의 15%입니다. 그런데 소득은 8%밖에 안 됩니다. 평균의 반 수준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있습니다. 뭔가 그동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이제 면역력 저하, 기초체력 저하를 통해서 감기 몸살 걸리면 기초체력 저하되면 낫지를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이래서 해열제, 진통제 많이 먹는다고 나아지겠습니까? 체력이 좋아져야죠. 보약을 먹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장우 시장 그리고 박지원 청장과 힘을 합쳐 완팀으로 가야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 추진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제 우리 동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구의 새로운 활력,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빕니다. 이번 총선이 단순한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이 모양이 돼 있는 이 동구, 기초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이 동구에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동구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출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역 간, 세대 간, 남녀 간, 그리고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함께 사회 경제적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후보자께서는 대전 동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이나 양극화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윤창현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근원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그 뒤에 많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문화, 예술, 뭐 체육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경제적 문제의 갈등, 특히 동구에 있어서의 가장 갈등의 근원은 동서 격차입니다. 서쪽에 비해서 동쪽 전체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동쪽이 서쪽에 비해서 낮아져 있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통계에서 보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구의 경제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전략들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동서격차 해소의 핵심은 GRDP, 지역 총소득의 증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전체가 46.7조 원 정도 되는데 동구가 3.7조, 10%도 안 됩니다. 8%입니다. 이 GRDP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기 위해 하는 노력들, 이 노력들이 분명히 진행돼야 되고 우리 동구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 이것이야말로 동구의 많은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많은 전략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철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 동구도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다양한 갈등과 다양한 격차, 양극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셔서요. 그러니까 저는 주거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구 내에서도 주거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되면 아마 훨씬 더 고급 주거 지역도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저희 역 주변에 대전역 주변에 쪽방촌이라든지 뭐 알바 위에 그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 성남동, 신안동, 저희 동구 곳곳에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가서 정말 손잡고 인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거 현실 속에서 사시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그 주거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정말로 이 한 분 한 분, 우리 동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아니 그냥 국민의 한 이웃으로서도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쪽방촌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그런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선을 통해서 더 큰 힘내어서 동구 내 주거 격차 반드시 해소하고 모든 공평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겠습니다. 자, 이어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해보는 공약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2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가 개별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2분간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상대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발표자가 한 번 더 보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철민 후보부터 2분간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가 키운 장철민, 동구를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저희가 국토개발의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거점들이 먼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거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죠. 그리고 그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점들이 면적으로 확대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메가시티입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 메가시티 여태까지는 좀 말만 있었습니다. 거점들이 연결되지 않았죠. 저희 대전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연구단지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의 거점입니다. 대덕, 대화산단, 산업, 제조업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죠. 이 세종 정부청사와 앞으로 이전할 세종 국회의사당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청권 메가시티가 그냥 말뿐인, 그냥 구상뿐인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그중에 가장 중요한 GTX 광역철도를 지금 저희가 CTX 알파라고 이름 짓고 7명의 저희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 공약화하면서 함께 힘을 쏟기로 했는데요. 이런 어떤 연결들을 통해서 메가시티의 진짜 그림을 그려 나가려고 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이제 정말로 실현될 거라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는 사실 4년간 제가 좀 해놓은 일들이 꽤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특히나 28년간 수건이었던 그 대전의료원,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정말 첨단 의료시설로, 그리고 대전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확실하게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이라는 게 이 특별법도 통과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로는 부족합니다. 2단계 확장해서 동구가 확실한 먹거리 일자리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장철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 윤창현 후보께서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입니다. 예. 지금 뭐 좋은 공약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뭐 저도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결은 연결이고 그 연결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동구가 더 발전을 하고 잘 되고 나서 옆에 하고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은 연결 자체가 어떤 엄청난 것들을 그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연결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이 연결이 수단이 돼가지고 동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동구가 잘 되고 일자리 창출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최종 청사까지 한 19분 걸리나요? 네. 예, 대전역. 그 지금 BRT가 한 30분 이내 30분 근처. 그래서 한 10분 정도 최종까지 빨리 가면 이렇게 동구가 갑자기 잘 되는 건지 지금도 20분, 30분이면 가는데 그 부분하고 좀 이 동구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아까도 거점에서 선으로 나아가고 그게 면적으로, 그게 메가시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 어디냐? 저는 우리 대전역과 연구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단지 과학기술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섬처럼 갇혀있죠. 우리가 연구단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학기술의 성과, 정말로 첨단 산업으로, 그리고 기업들로, 그리고 대전 시민들의 그런 먹거리 경제로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까? 잘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연구단지에서 어떻게 보면 탄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저희 대전역 주변에 활성화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창업해서 대전역에 더 큰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성과가 되겠습니까? 저희 대덕 대화산단, 도시 내에 있는 산단으로는 참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산단이 저희 대전역과 연결되고 연구단지와 연결된다면 얼마나 큰 미래의 비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까 세종청사 국회의사당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 남쪽에서요, 그 뭐 부산이나 대구나 저 남쪽 지역에서 올라오면 오송을 거쳐서 세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희 대전역과 세종청사가 그렇게 공주 이후까지 넘어가는 계획이기는 한데 연결된다면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전역을 통해서
그리고 CTX 알파를 통해서 세종청사와 세종국회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대전역이 우리 동구가 살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수단이긴 합니다. 목적은 메가시티고요. 목적은 동구와 대전의 미래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결국 그 연결이, 그 융합이 그렇게 탄생하는 메가시티가 바로 윤창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우리의 경제를 살려나가는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틀을 이걸 통해 만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윤창현 후보께서 1분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30분 정도 BRT로 갈 수 있는 데를 20분 걸려서 가면은 그렇게 경제가 막 살아나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고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석역에서 천주공항까지의 한 축, 그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 공주까지 또 한쪽 X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1번 X자와 2번 X자인데 2번 X자를 발표하셨는데 1번 X자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대전시장에서 좀 이렇게 비판적 그 성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1번 X자는 비판하시고 2번 X자는 괜찮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도 필요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 시간의 단축이 지금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거에 불과한 부분하고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 지금 BRT 한번 타보시면 아실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번 타보십시오. 30분에 절대로 못 갑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그 BRT 승객도 늘어나고요. 세종과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교통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넘게 걸려요. 30분이랑 10분 차이다라고 하는 거는 출퇴근 시간에 한번 좀 타보시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BRT는 대전역에서 이제 세종을 바로 연결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전역, 연구단지, 대덕의 산단,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둔곡지구, 이런 청사, 이런 거점들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단순하게 대전역에서 세종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메가시티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저희가 동구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동구도 잘 살아야 하고, 대덕도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하고, 유성도, 대덕 연구단지도, 세종도, 둔곡도, 공주도, 옥천도 함께 잘 살게 될 때 실제로 이 벨트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정말로 균형 발전이라는 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저희 충청 대전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극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150만 도시를 넘어서 200만, 300만 그 이상의 도시가 될 때 이런 어떤 완전히 이 1등 중심의 서울 중심의 이런 제도도 이런 그 국토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차망 계획이랑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4차망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게 반석 청주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더해서 우리 대전, 세종, 공주로 이어지는, 그래서 X축을 만들면 실제 교통망이 완성될 거다라는 부분을 제가 공약을 한 거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비판한 것은 그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고요. 민자사업 유치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윤창현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그 동구 경제의 새로운 그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 동구 자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한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구에 사는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동구 바깥에서 일자리를 가지고서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데 동구 내에서 일자리가 생겨야 그게 또 동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소득도 증가하고 문화예술 체육 같은 것들이 다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동구 신경제벨트, 다시 말해서 동서격차 해소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격차 해소는 도심 북쪽의 대전역 도심융합특구, 그다음에 파남의 삼정지구 7만 평의 산단, 거기에 대한 그 첨단 산업 클러스터, 그다음에 산내 상소 하소단지, 그리고 나아가서 대전 금산 메가시티, 이렇게 동구의 신경제벨트가 만들어질 때 그 벨트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동구로 집중되면서 상당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동서 격차에 있어서 중요한 동서 교육 격차 해소가 중요합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형의 교육 발전 특구 지정을 하는 부분 추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천동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공고라고 그러겠습니다. 자공고 2.0으로 가호고등학교를 갖다가 지정을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립. 이렇게 해서 동서의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한 틀,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서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한 틀. 그래서 이런 그 두 개의 틀이 작동을 하면은 다른 공약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일부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창현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장철민 후보께서 개별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그 국토 개발의 순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금산과 통합 문제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TX 알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모든 지자체들이 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대전, 세종, 그리고 뭐 옥천, 공주, 충남 모두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금산 통합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같은 당이신 그 충남 김태흠 도지사가 굉장히 확실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사실 조금 모아져야 이게 분명히 어떤 발전적인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일단은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또 하나의 경우에는 사실 부산이나 대구 같이 뭐 부산의 기장군이나 대구의 달성군처럼 그냥 대전시 금산군 되고 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김태흠 지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직 그 충분한 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산이라고 하는 땅이 도청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물론 분원이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 금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충남에서 약간 좀 소외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 금산 자체 인구가 5만이 깨졌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이제 그냥 앉아서 자꾸 더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계시.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그 변한 상황에서 이제 행정구역 통합이 가져올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금산의 면적이 580제곱킬로입니다. 대전이 540제곱킬로입니다. 대전보다 더 큰 땅이 대전시 인구 140만 5만 그리고 금산은 4만대 인구가 관리하고 있으니 그 전체 땅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대전시가 그 광역시에 편입이 돼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그런 그 효과가 나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토지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 입장에서 볼 때는 산내가 지금 동구의 끝인데 이제 산내가 동구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금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부가가치 창출과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제 활동이 아주 원활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산내 입장에서도 좋고 동구 입장에서도 좋고 그래서 그런 그 시너지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그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후보 1분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공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우리 동구 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점은 단순히 이 뭐 서구 유성구와의 격차, 그러니까 동서 교육 격차만이 아닙니다. 저희 동구 내에서도 격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호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지금 각 반이나 뭐 입학생 숫자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구 내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구 내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하고요.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나 공약을 하다 보면 뭔가 입시 어떻게 하면 더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으로 만드느냐 이런 것만 좀 고민하게 되는데 기초 실력
기초교육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조금 궁금하고요. 근데 결국 결국 교육도 돈입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서구 유성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동구의 재정, 교육 재정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특성화고 위주로 돼 있는 지금 이제 교육발전특구가 특성화고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산학연 연계 형태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동구에 있는 9개 고등학교 중에서 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는 그 대전시 전체가 교육발전특구로 돼 있는데 동구의 고등학교 일부만이 그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동구 내 지역 그 관련된 그 격차는 기본적으로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이 돼도 존재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고등학교는 혜택을 받고 어떤 고등학교는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발전 특구 1유형 즉 동구만 따로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특성화고 말고 일반 고등학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고등학교 9개를 골고루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이런 그 구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천동 같은 경우는 천동 초, 중, 고가 삼각형 형태로 되면서 그 인근이 교육 명품 지역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를 좀 설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새로운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동부가 좋은 교육의 명품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뭐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교육청이 가진 여러 가지 그 재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때 동구의 교육 격차, 특히 동서 격차가 상당히 그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대전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현재 국회의원으로 4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본인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만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선되신다면 제22대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께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요. 한 75점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정활동이라는 게 그 지역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도 있고요. 이 입법 활동도 있고 상임위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 정책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도 있고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자체를 발전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세 개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도 정말 동구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일,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 일, 특히 도심융합 특구 같은 게 그런 건데요. 정말 열심히 해왔고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만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도 출석률 100%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상임위 활동도 해왔고요. 입법 성과도 참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나아지게 하는 일, 그 부분은 참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25점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정치 자체를 바꾸어내는 일에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념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창현 후보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의 그 의정 활동은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년 전에 그 국민의힘 동구 당협위원장이 되면서 지역을 챙기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전체 정책적 이슈를 많이 다뤘습니다. 제가 언론과 시민단체가 선정한 일 잘하는 국회의원 25번 뽑혔습니다.
국정감사 우수 의원 또 포함해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한번 지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와 함께 윤창현이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프티콘 관련해서 10,000원짜리 기프티콘 받았는데 10,000원 이상 꼭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좀 적게 써도 나머지를 적립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젊은 세대가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아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실손보험금 자동 입금하는 문제 이런 거. 그래서 비례대표 때 이런 그 정책적 노력들을 통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고 이제 제가 당협위원장 된 이후에는 제가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구에 한국거래소 충청지역본부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구 주민들의 어떤 아픈 곳 또 가려운 곳을 많이 또 보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그 비례대표로서 만든 실력을 이제 동구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가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 후보자는 8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 동안 가급적 지역 현안이나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허위사실, 비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창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메가시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장 의원님께서 이제 얼마 전 27일 날 대전 금산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시민단체 정책 제안 합동기자회견 건의문을 전달받고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희 당에서 시작한 메가시티를 제가 이제 금산이라고 하는 대전 금산 통합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 의원께서는 적극 지지하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합에 찬성하기로 실제로 하신 거 맞는 겁니까? 그 메가시티를 윤창현 의원님과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건 아니죠. 사실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공감대가 있는 거고 특히나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금산하고의 그런 단순한 통합, 그냥 행정구역의 통합이 어떻게 발전적일 수 있게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국토개발은 그런 점과 선과 면으로 나아간다라는 설명을 거듭 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연결되고 발전하는 단계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금산도 통합될 수 있고요. 뭐 여러 옥천이나 다른 지역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넓히시면 이제 좀 그렇고 적극 지지하겠다는 말의 뜻이 그러면 어떤 뜻으로 해석을 금산이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분명히 불편함이 있으십니다. 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청 내포에 있으니까요. 이 대전에서 충남도청이 이전한 이후에 금산 군민들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금산이 저희 대전과 동구와 통합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대전시 금산군이 되는 것을 지지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어떤 불편함의 해소 그런 어떤 노력들에 대한 그 금산 국민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지의 의미가 금산 국민에 대한 지지라. 그렇습니다. 얘기는. 금산 국민들께서 정말로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면은 근데 그 이제 뭐 금산 국민만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동구 입장에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근데 동구의 국회의원 저는 금산군이 대전하고 통합된다고 하더라도요. 동구하고 통합돼서 동구가 금산까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하고 금산이 붙어 있는데 통합이 되면 제일 교류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구하고도 붙어 있죠. 중구하고도 붙어 있고요. 아니 그래서 동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네네. 동구 입장에서 좋아지지 않느냐. 제가 진짜 좋아지게 만들려면 결국 국토개발의 순서와 계획과 내용과 컨텐츠 그 개발 계획이 더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행정구역 통합한다고 대구 달성이나 그런 부산 기장처럼 그냥 군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결국 내용이 중요하다. 제가 말한 메가시티가 절대로 단순 통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단순 통합이라는 건 본인의 얘기고 제가 말한 메가시티에는 아까 말한 신경제 벨트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구의 GRDP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지
단순 통합만 해놓고 그냥 행정구역 통합만 해놓고 만세 부르자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그 내용이 조금 어째 좀 유보적인 지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지지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적극이 아니라 그냥 유보적으로 지지한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답변 기회를 생각이 주셔야 되는 거 들어서 조금 그 1분 예, 조금 안 됐고요. 그렇구나. 예, 조금 그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방안에 대한 지지는 일단 충남도와 금산과 시와 지자체들 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라도 모아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든 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불편 사항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금산 국민들의 의지를 확실히 지지하고 그래서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저기 거고요. 동구의 답변 입장에서 시간을 그만하시죠, 안 이제. 해주시는 거. 저기 아까랑 같은 얘기시니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고 계신데 금산 군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지지하겠다 이거는 좀 동구나 대전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아니 그거는 공약의 의도가 그러니까 그런 의도 같아서요. 저희들이 한 거를 지지하겠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좀 유보적으로 살짝 이렇게 바꾸는 듯한 느낌이라서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인동 그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도는데 결국 본인 공약 이행을 위해서 인동 국민체육센터 사업 진행을 늦췄다. 그래가지고 준공이 연기됐고 그래가지고 연기된 상황에서 올해 8월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연기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아닙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닌 예, 말씀이라서. 제가 그 언론중재위원회 저기 이렇게 가져왔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장의원께서 이의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여기다 그냥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부만 읽어드리면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래서 심의 대상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언론에 나온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허위가 아니라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장 의원께서 다 소명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소명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질문 1분 시간 되었는데요. 30초 답변 시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초 하시죠. 뭐. 일단은 그냥 전혀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 단순하게 나온 기사가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 기사를 정확하게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이 인동체육관을 방해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동체육관에 들어간 그 공모사업 구비 투입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어떤 구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제 역할이었고 예, 그 부분에 정도로, 대해서는 전혀 예, 뭔가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 방해도 예, 없었는데 제 시간이니까 이제 정말 그 정도로 잘못된 해주시죠. 허위 윤석열 사실 후보께서 주도권을 이건 좀 가지고 책임을 지셔야 진행하실 수 될 있습니다.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뭔가 제가 여기서 이것 가지고서 1시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다만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오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을 챙기는 입장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자꾸 표출되고 온다고 하는 것이 가진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또 주민들께서 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면에서 조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진 그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문제를 좀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은 장철민 후보께서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른 방송 토론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동구의 구비가
몇 년간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라는 부분을 윤창현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확인을 조금 해보니까 이게 당시에 그 윤창현 그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시 국비는 계속 늘었는데 여기에는 균특회계 지방교부세 뭐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저희 동구는 일반회계 최종 예산만 했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만 한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이 상에서 확인해 봤더니 그냥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 동구의 국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지는 거죠. 왜 다른 기준으로 그 동구의 국비는 하셨는지. 특히나 그 예산 부분을 보면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행안부에서 보여드린 기준이었거든요. 어떻게 기준을 달리해서 비교하실 수가 있는지. 이거는 정치인 이전에 원래 학자셨으니까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신가. 이건 좀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네. 제가 가진 그 자료가 지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한번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다음 부분에 하시죠. 대해서 예. 조금 기준이 다르게 정말 예, 뭐 적용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네, 혹시 그 정도로 나중에 하시죠. 문제가 되시면 해명하실 생각이 예, 있으십니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예,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지수로 답답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창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리 국비가 줄었다는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줄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 동구청에서 설명하기로는 당시 2020년, 21년에 코로나 예산이 이제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서 늘었다가 줄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그런 예산들은 반영이 돼 있었나. 예를 들면 도심융합 특구, 대전의료원, 공공기관 이전도 5개 좀 큰 기관, 좀 작은 기관 뭐 이전 신설을 했는데 이 예산들은 그 윤창현 후보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나 봤더니 다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철민이 4년간 했던 일이어서 빼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 길게 말고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짧은 게 아니라 길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슈로 넘어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제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야 그리고 되는 지금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제가 재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다른 기업 지금 그럼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정보가 많이 남지 얘기하시는 않아서. 거는 그 네. 한쪽 얘기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잘 정리해가지고 한쪽 아주 이야기라는 보기 게 좋게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기준이 다르다는 혹은 말씀을 보도 드린 자료를 거예요.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그 정도 원래 하시면 될 윤창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자셨으니까 제가 모든 얘기하는 비교는 장철민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진행하실 수 비교는 있습니다. 네.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그럼요. 상식적인 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 부분 근데 그렇게 굉장히 잘 아시는 또 굉장히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시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아시면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여쭸던 거고 다른 어떤 형태로 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뭐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게 잘못된 있다라고 하면 부분이 제가 좀- 잘 정리해서 제가 보도자료 정확하게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네네. 그 정도로 하시죠.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상황을 이 본 얘기가 다음에 얘기를 저를 말씀드릴 테니까 공격하시는 가장 큰 얘기여서 전에 해명을 걱정하지 하는 마십시오. 차원에서 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신다니까 장 의원께서 이제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러면 넘어가시죠. 활동을 하는 넘어가시기 과정에서 원하는 것 문제가 같으니까요. 있었다 그런 거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면 예. 저희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조금 작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동구에 제가 4년간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성남동 현대오피스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고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거의 7번, 8번 그 대안들을 만들어가면서 성남동 현대오피스텔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마지막에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직 조금 확실한 그 이 진척을 못 보고 있고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정말 큰 의지를 가지고 대전역 주변 쪽방촌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지혜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 성남동 현대오피스텔 문제라든지 쪽방촌 도시재생 같은 우리 동구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이제 그 해결을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 좀 시작을 하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진을 하시다가 안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너는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신 셈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결하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자기가 들면 열심히 제가 설명을 좀 하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쪽방촌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안에 지주들이 굉장히 초소규모 지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평 이하 지주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게 LH하고 함께하는 국토부하고 함께하는 공공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초소규모 지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 법상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 발의도 하고 노력들을 해왔는데 혹시나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마 같이 이해를 예, 하고 잘 계실 알고 거라고 있습니다. 예, 생각을 예. 해서 여쭸던 그렇죠.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조금 이건 좀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파남 지역 지나가다 보니까 파남 3, 4단지 쪽에 그런 오래된 노후 공공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 지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우리 동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공공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바위 부근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쪽방촌이라든지 뭐 성남동 일부 뭐 소재동이나 이런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상 3, 4단지나 우리 뭐 산내주공이나 이렇게 공공임대 사시는 분들보다도 더 열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3, 4단지 이런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10만 원씩만 지원하면 오히려 더 주거 취약계층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보장해 주시기 그 부분에 바랍니다.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공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그런 주거 환경을 제시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재건축이 되고 좋은 환경을 제시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분들에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해 드리자. 이것이 바로 그 파남 3, 4단지의 입장이고요. 재건축을 다른 데라고 방금 다른 말씀드린 데하고 주거 상관없이 취약계층에 이 대해서도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 요 더 주거 부분은 취약계층. 여기에 대해서 하자. 약간 조금 질문과 예. 다른 답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윤창현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대통령하고도 소통하고 장관들하고도 소통하고 또 나아가서 시장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래서 정말 눈높이를 높였다가 낮췄다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입안을 하고 전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통의 능력, 이런 그 추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소통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끝까지 파고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통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또 법을 고치는 사람들, 또 나아가서 재원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구슬을 꿰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합쳐질 때만이 종합예술적으로 민원이 해결되고 민생을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준비 잘 된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많은 역할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동구를 위한
동구가 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민생을 해결하고 그리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노력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동구의 해결사로서, 동구의 돌쇠로서, 동구의 마당쇠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철민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전 동구 국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 참 선거 과정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국민들께서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국회에서 애써 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이 어려운 국민들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방안들 제시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무능합니다. 어떠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고통 거의 내버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얼마나 함부로 사용합니까? 권력을 휘두르고, 그것도 자신들을 위해서만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권력 노름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판을 말씀드립니다.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심판하면 정치가 정상화됩니다.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외교 정책, 당연히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의 갈등을 없애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 여러분들의 한 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희망, 대전의 미래를 넘어서 더 큰 힘을 만들어갈 후보 장철민이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가는 일과 함께 우리 동구의, 대전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꼭 그러고 싶습니다. 더 큰일 하겠습니다. 꼭 하게 해주십시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동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